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원래 VS 컨텐츠보다 좀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일정이 좀 꼬였습니다. 여성 아나운서분에 특별히 영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외국인 선수 영입보다 더 큰 중요한 영입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캐스터네트로. 자, 당연히 차례는 어떻게? 스탑. 제임스 로니도 아니고 제임스 로니도 아니고 제임스 로니도 아니고 넣어주세요. 자, 로니 윌리엄스의 프로필입니다. 96년 1월 6일생. 96년생 하면은 역시 제니죠. 제니. 심지어 1월 16일생이에요. 제니는. 제니보다 10일 먼저 태어난. 제니 로니 니니. 총액 75만 달러. 조금 쌌죠. 옵션도 35만이 섞여 있어요. 약간 칩하게 내려왔습니다. 대신 옵션 35만이 섞여 있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에게 동기부여가 되죠. 그렇죠. 옵션은. 근데 이 선수가 조금 싸게 올 수 있었던 이유. 좀 이 옵션이 걸린 이유. 네. 이 선수 메이저리그 경험이 전혀 없어요. 뭐 최근에 KB리그 흐름은 트리플 A에서 엄청 잘하고 근데 메이저리그에서는 안 통해. 이런 선수들을 우리나라 KB리그에 데리고 왔었는데 그랬죠. 기아는 지난 시즌 후반기 보 다카시부터 조금 더블A에서 잘 뛰어서 성적을 냈지만 성적을 낸 사람들 중에서 좀 어린 선수들 다카시 선수도 어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아주 좋은 성적을 내면서 유망한 선수를 좀 뽑아오는 경향이 지난 다카시서부터 있었는데 이 선수도 거기에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을 더블 A에서 보냈고 싱글 A에서 뛴 기간도 꽤 길었고요. 올 시즌 막판에서야 좀 막판보다는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트리플 A에서 올라가서 조금 활약을 했고요. 마이너리그 통산 7시즌에서 평균 자책점 4.24로 뚜렷한 활약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점은 14시즌부터 16시즌까지 선발 투수로 뛰었다가 17시즌부터 올해까지는 불펜 투수로 활약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사실 14시즌부터 16시즌까지 선발 투수로 활약했다는 건 거의 뭐 루키 때의 활약이니까 선발 투수의 경험이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조금 더 높은 레벨에서는 불펜 투수로 많이 활약했다는 거죠. 근데 2021 시즌에는 더블A에서 24경기 그리고 트리플 A 5경기 트리플 A의 경기가 생겼다는 거는 그만큼 더블A에서 잘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한번 보시죠. 이 선수의 성적을 그럼 봐야겠죠. 이 선수를 아무리 메이저리그 경험이 없고 마이너리그에서만 뛴 선수라고 해도 조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 캐스터넷의 첫 번째 조건 바로 그 상승세입니다. 선수가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 선수는 마치 스프링을 눌렀다가 떼었을 때의 폭발력처럼 2019 시즌에까지는 별로였다가 2020 시즌에 마이너리그가 쉬웠거든요. 그때 압축을 싹 훈련을 열심히 했나 봐요. 내가 무릎을 꿇은 이유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압축을 싹 2020 시즌 모든 마이너리그가 쉬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싹 그때 있다가 2021 시즌에 펑 하고 튀어 올랐습니다. 뭐 성적을 보시면 2019 시즌에 평균 자책점 4.24, 피안타율 예약 오픈 4리 WIHLP 1.56이었는데 2021 시즌 같은 더블A에서 평균 자책점이 2.45. 거의 뭐 많이 내려왔어요. 엄청 내려온 2점대가 내려왔고 피안타율 0.193. 대단하죠. 그리고 WHLP 1.14. 1할 9푼대의 피안타율 6푼이나 또 내렸고. 정말 많이 발전됐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트리플 A까지 가서 진짜 트리플 A에서는 선발 투수로 뛰었는데 물론 4.02 막 평균 자책점이 조금 나왔지만 피안타율도 훌륭했고 WHIP도 훌륭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피안타율이 높지 않고 WHIP도 높지 않았는데 평균 자책점이 높았다는 거는 조금 위기일 때 위기 극복이 조금 안 됐다는 거죠. 하지만은 공은 통했다. 공은 통했다. 네, 공은 통했다는 거는 중요한 게 결코 우리나라 KBO 리그가 트리플 A보다 높은 리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트리플 A에서 내 공의 구위가 통했다라는 거는 충분히 KBO 리그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죠. 그런 근거가 되고 이 선수가 또 트리플 A에서는 선발로 또 뛰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죠. 2019 시즌과 2021 시즌의 성적이 그냥 는 것뿐만 아니라 보직도 변화가 있습니다. 2019 시즌에는 AA에서 25경기에 34이닝 뛰었다는 거는 일반적인 불펜 투수로 뛰었던 건데 이 선수 2021 시즌에 거의 같은 경기 수 24경기를 뛰었는데 이닝 수는 거의 2배에 가까이 뛰었어요. 물론 그렇죠. 딱 한 경기 선발 뛰었지만 뭐 선발 한 경기 뛴 거는 대세의 지장을 안 주고 한마디로 롱릴리프로 2, 3이닝씩 뛰었다는 거죠. 이 선수가 롱릴리프로 변신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트리플 A에서 트리플 A가 올 시즌 특히나 뭐 코로나가 메이저리그 팀들이 걸리면은 빠르게 선발 투수들이 수급해지다 보니까 선발 투수가 부족하는 사례들이 꽤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트리플 A에서 너 WA에서 좀 롱릴리프로 이닝 먹는데 한번 여기서 선발로 뛰어볼래? 물론 4경기나 선발이 뛰었고 5경기 뛰었는데 15.2이닝이라는 건 그만큼 이닝을 못 먹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선발 경험까지 하면서 그 경험 와중에 완전 털리지 않았다. 그렇죠. 피안타율은 오히려 아주 좋았다. 그러면서 아주 큰 상승 곡선. 사실 자기 리그에서 자기가 뛰던 수준 리그에서 평범하다가 A급으로 올라오는 것도 대단하다. 굿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리그에 가서도 자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는 거는 선수가 엄청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마치 제니가 그룹에서 나와가지고 빛이 나는 솔로 하면서 빛이 날 때 그때를 보는 느낌이죠. 로니가 제니 보는 느낌. 네. 이 선수 패스트볼과 빠른 체인지업이 주종 위력도 빠른 체인지업. 일단 패스트볼부터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패스트볼이 빨라요. 트리플 A에서 최고 구속이 154km, 패스트볼 평균이 151.4km인데 심지어 윈터리그에서는 156km도 찍었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를 해서 KBO 리그의 고우석이랑 비슷하다. 미국이 사는 우한 정통파 아니겠습니까? 그냥 고우석이다. 고우석이다. 아주 좋은 이닝을 좀 많이 먹는 고우석이다. 패스트볼을 갖고 가고 있고요. 구사율도 42%. 좋은 공을 많이 아주 잘 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체인지업도 좋아요. 근데 체인지업이 좋은데 조금 특이점이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부분이죠 이게. 체인지업이 좀 빠릅니다. 마치 포크볼처럼 빨라요. 한 최고 구속은 145km가 나올 때가 있고 평균이 140.4km. 보통 직구랑 체인지업이 20km쯤 나고 더 차이가 날 때도 많은데 이 친구는 1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고속 체인지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타자 몸 쪽으로 좀 파고드는 경향. 예전에 손민환의 투심 패스트볼 느낌이 좀 나고요. 역시 좌타자 바깥쪽으로 좀 달아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조금 이제 종으로 떨어지는 느낌도 나요. 이 선수가 키는 작지만 조금 높은 데서 던지다 보니까 마지막엔 좀 떨어져서 그러니까 좌타자 기준으로 본다면 바깥쪽으로 좀 떨어지면서 종성인 움직임도 가져가니까 무브먼트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러면서 구사율이 패스트볼보다도 살짝 높고 아주 좋은 체인지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선수는 체인지업을 우타자한테도 잘 넣어요. 보통 우투수가 우타자한테 체인지업을 넣기가 몸에 맞는 볼이 나올까봐 좀 공이 우타자 몸 쪽으로 흘러가니까 잘 못 던지는 투수들도 많은데 이 투수들은 로니 윌리엄스 선수는 아주 잘 던지고요. 실제로 피안타율도 낮고 좋습니다. 근데
너무 투피치라는 거지. 완전 그냥 불펜 느낌이었다는 거죠. 구종이 너무 단조롭고 심지어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의 구속 차이가 10km밖에 안 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가 이민호랑 그 임준영 선수 때도 다뤘지만 6, 7km의 패스트볼과 슬라이더가 6, 7km 차이 나면은 원타이밍에 걸릴 수 있다는 것처럼 10km는 좀 원타이밍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막 확실히 구속차를 줄 수 있는 구종이다 라고 보기엔 타이밍을 뺏을 수 있는 구종이다 라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패스트볼과 체인지업만 던지기에는 확실하게 타이밍을 줄 수가 없고 선발 투수로는 결국 이것은 굉장한 리스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피칭 디자인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면 됩니다. 커브 비율을 늘려야 된다. 좋은 커브를 갖고 있어요. 이 선수가 그렇죠. 타점이 높아서 위에서 아래로 11호 커브가 굉장히 각도가 좋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 네, 조금 패스트볼과 체인지업 던질 때 릴리스 포인트가 살짝 다른 느낌도 있는데 이건 확실하지가 않고 패스트볼 체인지업은 모두 스피드가 빠른데 커브도 좀 파워 커브처럼 조금 빠른 느낌은 있지만 확실히 패스트볼과 비교한다면 커브의 구속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타이밍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공이고 타점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낙차폭이 큽니다. 구위가 상당히 좋은데 근데 이 트리플 A에서 이 커브를 13%밖에 구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아쉽죠. KBO 리그에서는 늘리면 상당히 좋고 왜 더 좋냐? 2022 시즌에는 하이 패스트볼 손주영 때도 말했지만 하이 패스트볼 존을 더 높게 잡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또 150km를 상회하는 패스트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 패스트볼 던져도 공략 안 당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150km의 하이 패스트볼 그리고 거기서 훌륭한 피치 터널을 구사하는 그 하이 패스트볼 위치에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커브를 구사한다면 피치 터널도 좋고 두 개의 상급 공들이 잘 어우러져서 상대를 공략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는 패스트볼과 체인지업뿐만 아니라 KBO 리그에서 성공하려면 선발 투수가 되려면 커브 비율을 늘려야 됩니다. 좌타자에게 매우 강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타자한테 강한 체인지업이라는 무기는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 무기를 썼을 땐 강했어. 그렇지. 근데 다른 무기를 썼을 때는 커맨드가 안 되다 보니까 좌타자한테 우타자보다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체인지업을 던졌을 때는 2021 시즌 트리플 A에서 좌타자 상대로 피안타율 1할 5리밖에 안 됐습니다. 우타자한테 2할 3푼 5리였는데 굉장히 좌타자한테 더 강했죠. 물론 조금 리그가 다르긴 했지만 왜냐하면 트리플 A는 표본이 너무 넓지가 않아서 좁아서 더블 A로 한번 와봤습니다. 전체 구종을 다 해서 던졌을 때 피안타율을 낸 거예요. 좌타자한테 2배나 더 두드려 맞았어. 그러니까요. 이거는 패스트볼의 커맨드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선수가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은 거의 던지는데 체인지업은 좌타자한테 아주 잘 먹혔어. 근데 패스트볼을 던졌을 때 그러면 체인지업이 안 맞았으면 패스트볼이 던졌을 때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패스트볼 공 구위 좋다면서 왜 맞았어? 조금 가운데 몰리거나 커맨드가 좌우 끝으로 간 게 아니라 치기 좋게 딱. 그렇지만 이 친구가 좌타자한테 상당히 강할 수 있는 체인지업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구의 커맨드만 살짝 고치면 좌타자에게 굉장히 강할 수 있고 사실 KBO 리그의 좌타자가 엄청 많아요. 다들 우투좌타 해가지고 어렸을 때 좌타자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투수가 이 좌타자한테 떨어지는 체인지업이 상당히 좌타자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공이기 때문에 지금은 패스트볼 커맨드가 안 되지만 패스트볼 커맨드를 조금만 더 고치면 지금은 거짓이지만 KBO 리그에서는 좌타자 때려잡는 러니 윌리엄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역스플릿의 형제 또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문제가 되는
제구력입니다. 제구력이 좋지 않으면요, 좋은 무기를 갖고 자신의 역량을 다 펼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타자들은 이용규라든지 이런 사람들 커트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조용호라든지 공 잘 보고 네. 오래 기다리고 이런 게 굉장히 염려가 되고 2022 시즌 좀 더 나아지긴 했지만 다행이죠. 여전히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구력이 불안하다. 하지만 이제 KBO 리그에 와서는 조금 몰려도 안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154km가 초 강속구니까. 메이저리그에서는 평범하지만 빠른 배팅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초 강속구니까 이 스트라이크 존도 늘어났고 거기에서 좀 몰리는 공이 나와도 이 친구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면 사실 두산의 미란다 선수도 초반에 제구력이 상당히 안 좋고 볼넷 내주다가 무너지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이제 스트라이크 존에 자기 패스트볼을 넣어봤을 때 안 털리니까 스트라이크 존에 자신 있게 꽂다 보니까 볼넷 비율이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초특급 투수가 됐거든요. 이 투수도 마찬가지로 이 로니 윌리엄스 선수도 패스트볼을 넣었을 때 좀 가운데로 몰렸을 때 안 맞네? 밀리네 상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볼넷 비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늘어난 스트라이크 존과 가운데를 넣어도 괜찮은 것까지 생각하면 아주 커맨드만 조금만 늘어난다면 이 불안한 제구력을 해소할 수는 있죠. 이 선수의 종합적인 최종 평가입니다. 9위는 좋다. 좋죠. 하지만 구종이 부족하다. 그리고 선발은 아니었다. 그 부분이 아쉬운데 하지만 이 선수 최근에는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네. 그리고 선발에 대한 경험을 늘려가고 있었다. 그걸 롱릴리프도 또 굉장히 또 길게 소화를 했었다는 거. 보시면 부족한 구종은 4번에서 그 커브를 늘리면 하이 패스트볼 커브 조합을 피칭 디자인에 넣는다면 극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선발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그게 좀 가장 걸립니다. 선발 경험이 부족하면 결국 한 1이닝서부터 6이닝까지 가는데 위험한 상황이 닥치게 됐거든요. 1이닝 정도는 아무리 특급 선수라고 하더라도 그때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경험들, 그리고 선발 로테이션들을 소화하면서 체력적으로 좀 위기가 올 때나 그럴 때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경험이 없다 보니까 떨어질 수가 있죠. 풀타임 로테를 돌아본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김종국 감독이, 새 신임 감독인 김종국 감독님이 잘 이 선수를 좀 선발 로테이션을 도는 거 힘들어할 때는 한 번 정도 쉬게 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걸로 좀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5선발이 임기영 선수가 될지 윤중현 선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5선발에서도 임기영과 윤중현 선수 둘 다 좋거든요. 임기영이 들어가면 윤중현이 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한 번 정도 윤중현 선수가 대신 들어가고, 이러한 김종국 감독님이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이 선수가 좀 힘들 때는 들어가지고, 혹은 어느 경기에는 어떤 이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극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아가 좋아진 점이 이제 양현종, 이의리가 생기면서 임기영이나 윤중현 중에 하나는 선발 6선발로 대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롱릴리프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윤중현이 롱릴리프다, 뭐 임기영이 롱릴리프다 하면은 이제 그 선수가 이 선수가 막 4회에 흔들린다 하면은 과감하게 좀 빼고 그 선수를 넣을 수도 있는, 그러면서 이 선수는 실점을 좀 최소화하면서 점차 KBO 리그에 적응하고 이 좋은 볼들을 뿌릴 수 있는, 그러면서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제구력과 구종의 스텝업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게 완전히 스텝업이 되면 미란다처럼 7, 8이닝도 맡길 수 있는, 오히려 젊으니까 싱싱하고 경험도 생기고 롯데 돌다 보면 내 체력이 이 정도로 좋구나. 예, 경험이 생기면은 충분히 자신의 체력을 또 이닝에 녹아낼 수 있는 그 정도 하나, 나중에 슬라이더 같은 거 추가하면은 그런 앞으로의 장래성도 기대되는 선수죠.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케바.